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물리적 강도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런 폭력이다.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난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된다. 그러면 가시라. 그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좀 약점이 되긴 하겠죠. 그죠? 네. 그게 엄청나게 침소봉대돼서 어제 저녁 6시쯤 한 언론에 어느 특정 인물의 폭행 수사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JTBC 대표이사 손석희 씨가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해 경찰 수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지금 폭행의 진실 공방은 그 폭행 자체를 넘어서서 지난 2017년의 접촉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 청탁 논란까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의 진실 게임, 그 시작은 지난 1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손석희 사장님, 방금 저한테 폭력을 행사하셨죠? 야, 그게 폭력이야? 앉아, 알았어. 앉아. 주먹으로 얼굴을 2번 가격하셨네요. 인정하십니까? 사과해. 인정하십니까? 아팠니?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 아팠냐고. 아팠다면 내가 인정할게. 네가 그렇게 그걸로 아팠다면 내가 사과할게. 구정처장, 네. 이날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그 손석희 사장의 해명은요, 이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대 측인 이 프리랜서 기자는 주먹으로 얼굴을 2번 맞았고 어깨를 한 대 맞아서 이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다. 그래서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쪽에서 폭행이라는 단어를 두고 해석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서 들으신 녹취록 역시 손석희 사장의 폭행을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제공한 그날의 대화입니다. 이 자리에서 손석희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이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었다라고 시인을 하는 대목이 있죠. 그 폭력이니? 응? 나는 경찰을 볼까요? 폭력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내가 그래서 묻잖냐, 아파냐고. 응?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그랬냐? 미안하다. 생각해보니까 물리적 강도의 크기와 상관없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런 폭력이다. 미안해. 설사 내가 또 살짝 건드렸다 해도. 자, 그렇다면 폭행 논란이 불거졌던 그날 두 사람을 바라봤던 제3자는 폭행을 감지를 했을까요? 저희 채널A가 직접 해당 일식 주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둠이 안 나타난 건 어디 있었던 거예요? 기사 나올 때는 분위기 같은데 그러니까 폭행 상황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나올 때 분위기는 그닥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해당 일식 주점 주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나오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폭행에 대한 공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를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장님, 무슨 일 아닙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어? 웃고 싶어서 웃어? 아무튼 같이 하자 해. 자, 결국 이 폭행에 대한 논란은 두 사람이 법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으로
번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중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이 양쪽이 주장하는 폭행의 의미가 너무 다른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 폭행이라는 것은 이제 뭐 폭행을 당한 사람이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 그걸 주장하고 있고 뭐 전치 3주라고 하니까 되는데 제가 가진 의문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걸 다 녹음을 하고 녹화를 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의도성이 자, 예를 들어서 있다. 제가 뭐 손석희 사장을 모르지만 만약에 아는 뭐 언론계 선배라고 한다면 그 대화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전치 3수 정도 되는 폭행이라고 한다면 뭔가 책상에 우당탕 한다든지 뭔가 좀 감정이 격앙된다든지 네.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시에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사건 기자를 좀 해봐서 그런 사건을 보면 주로 전치 3주에 저 정도의 폭행의 시비가 붙으면 굉장히 멱살을 잡는다든지 네. 뭔가 뭐 주변에 뭔가 물건이 날아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차분한 속에서 말로만의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걸 놓고 볼 때 알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제가 가진 의문은 그겁니다. 네. 일단 이현종 의원께서는 철저하게 기자로서 봤을 때 사건 기자다라고 바라보면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몇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백성무 네, 변호사님. 일단 법적으로는 뭐 아주 살살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론상으로 폭력이 될 수는 있지만.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손석희 대표가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 네. 우리는 지금 저 상황을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어로 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냥 정말 툭툭 치는 정도라면 입건 안 하죠. 아, 그래요? 거기서 그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상적으로 살짝 꼬집어도 전치 2주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전치 3주부터는 조금 달라요. 아, 전치 3주는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영상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이후의 영상이잖아요. 저런 표정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3주 정도의 부분이-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전체 3주는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식당 안에서도 좀 알 정도 수준. 우당탕한 수준 정도. 정도가 나야 될 텐데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성의 의심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치 3주의 상처치고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그 대화도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손석희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가 이날 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폭행이냐 아니냐는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왜 언론사의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를 이 자리에 만나러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지난해 여름 이 프리랜서 기자는 손석희 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전화를 겁니다. 2017년 과천에서 벌어진 접촉사고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작한 거지.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차를 빼고 있었고, 그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죠. 알았으면 뭐 접촉사고가 없었겠죠. 아니, 저는 모르고 계속 갔기 때문에 받고 도망가느냐. 예, 나는 그건 받은지도 몰랐다. 폭행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 폭행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 상황이 벌어졌던 그 원인은 바로 이 접촉사고였군요. 네. 그러니까 이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 네. 작년 8월인데 그보다 1년 3개월, 1년 4개월 전에 있었던 2017년 4월에 있었던 네. 그 접촉사고에 이제 뭐 뺑소니냐 아니냐 네. 또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네. 이것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접촉을 했고 네. 이후에 이제 만남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뺑소니로 오인받았던 사고가 발생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사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손석희 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 오해가 겹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프리랜서 기자의 취재에 당황을 했을까요? 그래서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난 그냥 현금을 해도 된다. 그러면 가시라.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가 연락을 한 거죠, 그쪽에서. 끊어봐야 되잖아요, 저 견적이라도. 그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좀 약점이 되긴 하겠죠, 그죠? 그게 엄청나게 침소봉대돼서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을 줬다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죠.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이현종 의원님. 네. 저 녹취대로라면 운전을 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다면 150만 원의 견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네. 그 사고의 정도치고는 지나치게 큰 돈을 건넨 게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견인차하고 좀 접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보통 차를 몰다 보면 뭔가 느낌이 차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돌을 하시다가 그냥 보통 그냥 갈 수가 있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견인차가 경찰을 불러서 차를 세우다는 거죠. 근데 왜 차를 받아놓고 왜 가느냐라고 해서 보니까 그 경찰도 있고 하니까 난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 견인차 그럼 나중에 전화하게 괜찮다 그럼 나중에 전화하자 합의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온 게 150만 원 견적을 낸 거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바로 2017년 4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월호 기념주기였고 또 대선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JTBC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만약 뺑소니 논란이 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많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있죠.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때 그냥 경찰에서 보험회사 맡겼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혹시나 논란이 될 수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현금으로 보통 주고 이제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 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 수가가 높아지니까 그냥 네네.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15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니까 그냥 줬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본인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네. 이 기자가 그때 혹시 뺑소니 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취재가 오니까 이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때 내가 그냥 해결했으면 될 일을 네. 괜히 돈을 줘서 이게 분란이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뺑소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면 현금 150만 원을 건넬 용의가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 대신 질문을 혼자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보험회사 연락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보험회사 연락을 하죠. 이게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일처리였기 때문에 아하. 사실 이제 프리랜서 기자가 손 사장에게 해명과 이걸 이제 그 취재를 한 이유가 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뺑소니라고 주장을 하면 자기 기억이 없으면 그러면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자. 네. 그래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 아하. 진짜 그 접촉 사고가 있었다라면 보험을 처리를 하든 아니면 이제 사후 이 보상 절차를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알겠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현금으로 하면 가셔라. 네. 그래서 현금을 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오해가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도 뭔가 사연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150만 원에 합의를 하고 무마를 시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도 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까 이것도 차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접촉사고 정황이 이상하다면 기사를 쓰거나 그도 아니라면 기사화하지 않고 그냥 끝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년 가까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실게임으로 치닫게 됐느냐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폭행이 있었던 지난 1월 10일 현장에서도 바로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 끝났습니다. 아니 안 끝났어. 제가 당사자입니다, 선생님. 나도 당사자잖아. 응? 풀고 일하자. 응? 너만 당사자가 아니고 나도 당사자잖아.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다른 사람 찾으세요. 뭘 찾아? 어? 일하자. 응? 하세요. 같이? 아니, 선생님 하세요. 너는 그 당장 필요하다네. 나도 필요하니까 이거 좀 들어가자. 아니. 잠깐 들어갔다가. 하지 마세요. 짐작이 되십니까? 일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프리랜서 기자는 뭔가 감정이 틀어진 듯 모두 끝났다라는 식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손석희 사장의 취업 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접촉사고 기사를 빌미로 정규직 특채를 청탁을 해왔다. 그래서 청탁 사기와 협박을 한 것이다라고 손 사장 측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먼저 취업을 제안을 해온 것이다. 라고 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이 프리랜서 기자가 이 메신저 내용,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력서 하나를 받아뒀으면 한다. 라고 손 사장이 얘기를 하고요. 쭉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라는 말도 했고요. 얘기했던
담당 국장이나 인사팀과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장이 출장 중이라 다음 주 중이라도 볼 예정이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내가 밀어 넣으려고 한다면 말들이 많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보지 않는 건 내가 너한테 미안한 일인 것 같다. 최대한 방법을 찾아볼 생각이다. 시간 날 때 의견서 하나만 보내라. 여기서 의견서는 미디어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같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다. 원래 있던 프로그램 성격을 바꿔서 팀을 만드는 것을 생각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잠시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뭔지 조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프리랜서 기자는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근무를 했던 기자입니다. 그리고 혼자 나와서 이제 프리랜서 회사를 설립해서 했는데 사실 뭐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손 사장한테 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손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작가로서 처음에 아마 채용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걸 거절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 이야기대로 뭐 탐사 프로그램 같은데 이제 그런데 기자로 이제 좀 채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한 사이에 이제 이날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업과 관련해서 이건 뭐 본인의 어떤 불만들을 토로한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이제 손 사장도 네가 필요하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단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럼 그게 이후에 이어졌던 과정 왜 그게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때 기사화 한다라면 뭐 본인이 그냥 기사화 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기사와 관련해서 그 뒤에 뭐 여러 가지도 왜 취업 문제와 연결되는지, 진짜 그 기자가 취업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취업이 안 됐다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문제, 네. 이런 어떤 의문점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보면 취업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의 논란을 덮더라도 이 프리랜서 기자의 취업을 위해서 손 사장이 굉장히 무던히도 노력을 한 거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하면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언론인으로 오랫동안 이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던 언론인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거 MBC 재직 시절에는 점심을 외부인하고 안 먹었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공정한 방송을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는다든지, 또 JTBC에 옮겨서도 이 객관적인 어떤 보도를 위해서 굉장히 좀 이 중립한 노력을 뭐 팀원들에게도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모범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메신저 내용을 보면 특정인에게 굉장히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그 뉘앙스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네. 과연 손 사장과 저 프리랜서 기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길래 네. 단순히 취재원과 이 취재 기자의 관계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인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이 논란은 처음에 불거질 때 이 프리랜서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칫 감정적인 부분으로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뉴스탑10에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주관적인 코멘트를 자제하고 양측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2년 전의 접촉 사고, 그리고 취업 청탁, 그리고 이 뒤를 이은 폭행 논란까지 이 진실 게임의 결말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찰은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사장을 폭행으로 신고한 건과 함께 손석희 사장의 공갈 미수 협박 고발 건을 두 개를 병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실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